백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바로 약 복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하는 이 행동에서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잘못된 복용법은 약을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복용에 숨겨진 위험과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약효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조합. 오늘은 두 가지 핵심 위험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을 드실 때 어떤 온도의 물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찬물은 아닌가요? 약을 찬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약효를 떨어뜨리는 흔한 실수입니다. 우리 몸은 약을 흡수하기 위해 먼저 위장에서 약 성분을 녹여야 합니다. 왼쪽은 찬물, 오른쪽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보이시나요? 찬물에서는 약이 잘 녹지 않아 덩어리져 있지만 미지근한 물에서는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왼쪽은 찬물, 오른쪽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약이 녹는 속도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의 온도는 약의 흡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찬물이 들어가면 위장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위와 장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물에 기름이 굳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 약의 분해와 흡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약이 녹는 속도, 즉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흡수되는 시간도 지연됩니다. 결과적으로 약효 발현이 늦어지거나 심지어 몸 밖으로 배출되어 약효를 온전히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나 적어도 실온의 물입니다. 약을 드실 때는 언제나 따뜻하게 찬청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물을 제외하고 약과 절대 섞이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는 약효를 과도하게 녹여 독성을 만들거나 반대로 약효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가장 유명하고 위험한 조합입니다. 자몽에는 특정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고지혈증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데 자몽 주스가 이를 막아버립니다. 고지혈증 약뿐만 아니라 일부 혈압약이나 항불안제 등도 자몽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약이나 일부 항불안제, 면역 억제제 등도 자몽과 함께 복용 시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약물 성분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남아간 독성,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중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 주스는 약의 혈중 농도를 최대 15배까지 높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과 자몽 주스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특히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테트라사이클린, 피놀론 계열 외에도 일부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도 유제품과 함께 복용 시 약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 시에는 한상 의사나 약사에게 유제품 섭취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나 갑상선 호르몬제 역시 유제품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제품의 칼슘 성분이 항생제와 결합하여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한 불용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위장관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항생제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감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항생제 복용 전후 2시간 정도는 유제품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커피와 차의 탄닌 성분은 철분제나 아스피린 외에도 일부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전후 1에서 2시간은 커피나 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은 특정 약물과 충돌합니다. 또한 일부 감기약이나 진통제에 포함된 카페인은 아스피린과 만나면 위장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진통제뿐만 아니라 일부 항우울제나 당뇨병 약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금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분제는 탄닌과 만나면 흡수가 방해되어 약효가 떨어집니다. 아스피린은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면 위력을 자극하여 위장장애나 속쓰림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가장 많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약효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나 약사의 지시 없이 약을 마음대로 쪼개거나 가루로 만들지 마세요. 일부 약은 특별한 코팅이 되어 있어 임의로 부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은 빛, 열, 습기에 민감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약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습기가 많아 약 보관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혹시 약 먹는 것을 잊으셨나요? 생각난 즉시 복용해야 할지, 다음 복용 시간까지 기다려야 할지는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절대로 임의로 2배의 양을 복용해서는 안 되며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당뇨병 약과 함께 술을 마시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 항우울제와 함께라면 과도한 진정작용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기약과 진통제에는 간에서 분해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급성 간부전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진정제나 수면제와 함께 복용하면 호흡곤란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숙취 해소를 위해 진통제를 먹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하면 우리 몸이 약에 일정하게 반응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약을 쪼개거나 가루로 만들지 마세요.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지거나 위를 보호하는 코팅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약은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잘못된 보관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약 복용을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깝다면 건너뛰세요. 절대로 2배 용량을 한 번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은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증상이 나아졌다고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배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 없이 복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약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100세 건강은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2가지 핵심 유의사항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약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한다. 둘째, 약효를 방해하거나 독성을 만드는 자몽, 유제품, 커피, 술과 같은 최악의 조합은 피한다. 이 간단한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약효를 극대화하고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